자, 이번 시간 1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하고 보험금액과의 이제 관계,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험금액이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액이 보험계약 목적의 이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가액을 이제 현저하게 초과할 때 이때는 보험자와 관련해서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보험계약자도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들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달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약정 체계라는 것, 특약 체계라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중복보험에 있어서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권리를 포기를 했다. 보험자 중에서 1인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권리를 포기를 했다 하여도 다른 보험자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중복보험에서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부담을 하는 경우, 연대 책임을 부담할 때 이때 이제 실질적인 보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각자 보험금액 비율에 이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 이건 이제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15번 보험 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은 보험 기간 개시 시의 가액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액과 관련해서 정할 때 그 기준은 시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을 이제 정할 때는 보험 기간 보험 개시 시의 가액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해서 정한 것으로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정과 관련해서 뭐 보험 기간 개시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을 추정하는 게 아니고 보험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미평가 보험의 가액과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에 나와 있는 설명 이게 이제 옳은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험 가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 가액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해서 시세가 이제 바뀌게 되면 시세 등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변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틀린 설명이고, 그 다음에 4번 기평가 보험에서 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보험 기간 개시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 그럼 이때는 보험 가액과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설명도 이 부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6번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초과보험이라는 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이제 현저하게 초과할 때,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초과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초과 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험 금액, 즉 보험자가 보상할 약정한 최고 한도 금액에 보험 계약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가 초과 보험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가 됐다.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하고 보험 금액과 관련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자 두 사람이 보험료하고 그다음 보험 금액과 관련해서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인해서 체결된 초과 보험과 관련된 초과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 계약자 이제 사기로 인해서 체결이 됐으니까 이때는 이제 초과 보험 계약 자체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초과 보험의 효과로서 보험료 감액 청구에 따른 보험료의 이제 감액은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 변동에 의해서 이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때 이제 보험료 감액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감액에 따른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6번에서는 4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초과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초과 보험은 보험 계약 목적의 가액이 보험 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그와 같은 보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과 보험은 보험 금액 자체가 보험 가액과 관련해서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보험 계약의 목적 가액이 현저하게 초과하는 게 아니고 보험 금액 자체가 현저하게 이제 초과할 때, 이때가 초과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인해서 체결된 초과 보험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번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초과 보험에서 보험료의 이제 감액 이렇게 되어 있죠.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됩니다. 장래 향해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이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가 된 경우, 이때는 초과 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 가액 자체가 뭐 현저하게 이제 감소가 됐다 하더라도 초과 보험과 관련된 규정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이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7번에서는 이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18번 문제도 초과 보험에 관한 내용이고, 1번,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 당시 보험 계약 목적 가액을 현재 초과한 때, 이와 같은 경우가 초과 보험입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 금액 자체가 보험 계약 목적 가액을 계약 체결할 보험 계약 당시 현재 초과한 그와 같은 경우가 초과 보험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는 초과 보험일 때 보험료하고 보험 금액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료의 이제 감액은 보험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급표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 효력이 있는 거고, 보험금액의 이제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보험료 감액이나 보험금액 감액 두 가지 다 장래에 향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나 있는 설명 이번 이제 틀렸고, 그다음에 이제 4번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인해서 체결된 초과 보험은 무효이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와 관련해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번에서 이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기평가 보험하고 미평가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평가 보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계약 체결할 당시에 당사자 간의 피보험 이익의 평가에 관해서 미리 합의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보험이 기평가 보험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기평가 보험의 경우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한 때, 이때 이제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평가 보험의 경우 협정 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 시에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 보험계약 체결 시 이제 정한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 그럼 이때는 협정 보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계약 체결 시 협정한 보험 가액, 협정 보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 발생 시에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이번 이제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미평가 보험이고, 이때는 사고 발생 시에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에서 이제 3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도 기평가 보험하고 미평가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기평가 보험에 관한 설명, 보험계약 체결 시에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미리 약정하는 그와 같은 이제 보험이 기평가 보험이고, 기평가 보험에서 그 보험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 법 규정 내용입니다. 정확히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미평가 보험이란 사고 발생 이전에는 보험 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그 이후에 산정하는 것과 같은 이제 보험이 미평가 보험이고, 이때 이제 미평가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계약 체결 당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가액이 아니고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시기하고, 즉 사고 발생 때하고 그 다음에 장소, 자, 이걸 고려를 해서 객관적으로 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4번에 나 있는 설명, 이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제도
기평가 보험하고 미평가 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계약 체결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평가 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할 때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이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번에서 이제 옳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2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경우 이때는 계약 체결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평가 보험일 때는 계약 체결 시가 아니고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다는 것은 간주 규정인데 본다가 아니고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정은 반대되는 사실이 있으면 번복이 될 수 있는 게 추정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한 때 이때 이제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래서 21번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보험은 같은 내용으로 해서 동시에 체결된 여러 개의 이제 보험을 중복보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래서 기억 중복보험 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든 다른 때 체결된 경우든 각 보험자는 각자 자기 보험금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설명은 옳은 설명이고 그 다음에 니은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와 관련해서는 다른 보험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가 중복보험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서 체결이 됐을 때 그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와 관련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D가 설명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옳은 건 기억하고 니은 두 가지죠. 그래서 22번에서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3번 문제,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번,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는 각자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대 책임 지는 범위는 각자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설명, 이게 이제 옳은 설명이고, 그 다음에 2번 피보험 이익이 다르다. 경제적 이제 가치가 다르다. 그럼 이때는 중복보험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보험 성립은 피보험 이익이 같을 때, 이때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서로 다른 경우, 이때는 중복보험 성립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중복보험에서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 3번 이분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중복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피보험자와 관련해서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피보험자와 관련해서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이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도 중복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4번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수개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이제 체결된 경우 그 보험가액 총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 보험자는 각자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하고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수개 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할 때 그래서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가 중복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험자는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계약 목적과 관련된 보험금액, 보험가액을 초과를 할 때 이와 같은 경우가 중복보험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설명 이 부분 그래서 개념과 관련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액 총액 자체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그와 같은 이제 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24번에서 이제 1번 그분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피보험자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서 각 보험 계약 내용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 계약은 원칙은 무효지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와 관련해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번에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수개 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된 경우 보험금액의 총액입니다.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법상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저히 초과한 경우가 아니고 보험금액 총액 자체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중복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그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수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계약 내용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나 있는 설명, 자, 이번에 이제 옳은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비보험자의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험자는 보험 가액의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 가액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각자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가액의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자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 보상 책임은 각자 보험 금액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번에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일부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 금액은 보험 가액 중에서 일부를 보험에 이제 붙이는 경우, 이게 일부 보험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아야 한다.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 즉 경제적 평가보다 작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일부 보험,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 기간 중에 물가 상승으로 보험 가액이 증가한 때는 일부 보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으로 해서 보험 가액이 증가돼서 일부 보험이 되게 되면 이때도 경제적 사정 등 경제적 변동에 의해서 일부 보험 여기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부 보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 방지 비용에 대해서도 비례 보상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보험에 있어서 손해 방지 비용과 관련해서도 비례 보상주의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이제 특약이 없으면 비례 보상주의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